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왕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지혜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왕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왕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년 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해 예산 6조 3천억 달러보다 6천억 달러, 그러니까 9.5% 정도를 더 늘린 건데요. 지출을 좀 더 늘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공개한 그들의 예산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액수가 많은, 네.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이제 예산 이제 안인데, 미국은 이제 그 연방 의회가 그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예산의 요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들이 예산을 결정한 그런 권리는 없고, 네. 연방 의회가 그것을 이제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행정부에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proposal, 그 이제 예산안을 이제 제출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미국 연방 정부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이제 회계 연도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10월 1일에 시작하는 이제 회계 연도를 위해서 이제 제출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제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과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만일 그 지난 중간선거 이전 같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었으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제출한 이런 식의 그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되겠죠. 그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있었던 의회가 그것을 이제 과거에 했던 것 같이 그것을 승인을 해줄 테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작년의 선거를 통해서, 중간선거를 통해서 야당에게 하원의 다수당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를 하도록, 그래서 예산안을 내더라도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관련 의한 그런 어저스먼트,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내용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주로 그 뉴스를 진행하시니까 그 예산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일단 그 5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6조 9천억 달러에서 대부분인 5조 달러가 사회보장연금 그리고 메디케어 예산으로 이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 5년에서 10년 후에 이제 기금이 고갈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자 증세를 해서 예. 예산을 좀 채우겠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은 팬데믹 그치고 나서 그치고 있는 세금이, 연방정부가 걷고 있는 수입세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금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이제 세금의 수입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에 의하면은 상당히 지출을 더 훨씬 늘려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관심 있는 소셜 시큐리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국민연금 네. 하고 메디케어에 대한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 11년, 한 2034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 자금이 고갈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거하고 그 기업들에게 corporate tax 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 투자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식의 계획을 수입안을 이제 제출해 놨죠. 한번 그 조금 이제 간단하게 나눠 보면은 그 지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엔타일먼트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이 이 지출 예산의 한 40%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에 관련된 것이 한 3~4% 되고 그리고 그 이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전체 지출 예산의 한 6.5%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합해도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하고 그리고 이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합해도 70%예요. 그리고 곧 이제 국가 부채가 지금 31 트릴리언 31조 달러인데 그것이 50조 달러로 더 늘어난다. 곧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만 해도 이 국민연금하고 메디케어하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합해도 이 연방 정부의 지출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이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는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 11년 만에 완전히 작업이 고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그 선거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원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예, 그런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좀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낸 그 예산안에는 이제 그런 계획은 없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자들에게서 돈을 받겠다. 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씨는 볼 때에 그 세금을 내시는 연방 그 수입세를 내는 탑 1% 제일 많이 내는 그 이 제일 위에 1%의 이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전체 세금의 한 몇 %까지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슈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예. 그래도 20%? 그 탑 1%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제일 많으신 그 1%의 그분들이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수입세는 40%입니다. 40%? 예, 39.5%니까 제가 40%로 올려서 40%고 그래서 그리고 제일 밑에 그 50% 그 최하위 계층의 최하위 50%. 예, 그 세금을 내시는 분들 가운데 밑에 있는 반 정도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이 전체 그 거치는 세금에 부담하는 부분이 2.8%, 3%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3년 전에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선거 캠페인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부자들은 they'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they'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자꾸 이제 기업들과 부자들이 자신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좀 이렇게 공평한 그런 평등한 그런 세금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니네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그 많은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 탑 1%가 전체 세금의 40%를 이미 부담을 하고 있다.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이게 나라가 안 돌아가네요. 그럼. 그렇죠. 그걸 이제 마치 그분들은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마치 이렇게 쉽게 얻은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업들이나 이제 이렇게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것을 이제 그런 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앓고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또 유지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은 많은 부를 창출을 시켜야지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나가고 뭐 요즘은 경쟁을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겨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R&D 연구를 위한 투자도 늘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제 그런 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죠 정치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돈을 많이 가진 혹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많은 세금의 부담을 하고 있지만은 이 표를 볼 때 유권자로서의 표를 볼 때는 그분들도 한 표고 이렇게 이 많은 정부가 주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한 표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는 이제 그 정부가 주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자기 신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그 예산안을 세울 때도 사실 이 예산안은 이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는 그 DOA라고 그러는데 Dead on Arrival. 이거는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리는 전혀 이것이 의회에 의해서 용납될 수 없는. 왜냐하면 통과될 리 없는. 그렇죠. 공화당이 하원을 잡고 이런 있죠. 식의 예산안을 그 승인해 줄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의 그 예산안을 의회에 보낸 것은 혹은 공개한 것은 공개하기를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는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모든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특히 이 유니언 그 노조가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연설하는 가운데 이걸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될 이거는 도저히 다수당이 있는 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저히 수용해 줄 수 없는 내용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이제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부자세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인 내용인 것 같은데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메디케어랑 사회보장연금 그 수혜 시작 연령을 70살로 늦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그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시작하는 그 나이를 늦추자는 것은 이제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죠. 다 이제 모든 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네. 예, 처음에 소셜시큐리티가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5년, 10년, 길게 한 15년 후에는 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요즘은 뭐 은퇴하신 후에도 30년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더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100세까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은퇴 연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과거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16명이었고 이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사람이 1명, 그러니까 16대 1 정도의 구도였다면은 지금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사람의 이 비율이 1대 1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재정적인 그 부담이 커졌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fisc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쓰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 부채가 지금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소셜시큐리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개혁 없이 계속 하게 되면은 앞으로 11년 후에는 완전히 자금이 고갈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변화가 와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이제 새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영향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 특히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유권자로서 그들에게서 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그러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최고 연방 수입세율을 40%까지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세금 내는 게 많죠. 페롤 텍스도 있고 뭐 스테이트 인컴 텍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 합치면 한 뭐 60% 이상 되겠죠. 세금으로.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새로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 중에는 주식이라든지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잘 돼서 아직 투자를 한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이익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돈이 이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페이퍼상으로 남아 있는 그 이익을 우리는 unrealized gain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그러면은 주식을 내가 100불에 샀는데 그게 200불이 됐다. 그러면은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그것을 팔기 전까지는 그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은 아니죠. 그쵸. 팔았을 때에 100불이 남게 되고, 그러나 팔기 전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unrealized gain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도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늘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들, 또 이제 국민들에게 자꾸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은 늘 이 새로운 세금의 이 소스를, 이 세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창의적이죠. 새로운 세금이 항상 생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가 말씀드리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 감옥 가고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돈을 이제 주머니에서 뺏어가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정부도 카운티 정부도 주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이 컨트롤하고 있는 이 지역일수록 세금은 계속 올라가지만은 여러분 세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나 남가주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들도 지금 유행이 뭐냐면은 그 세일스 텍스를 CD 목으로 1%씩을 올리는 것을 이제 그 투표할 때마다 주민 투표에 붙이려고 많은 그 시의회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그 사시는 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세일스 텍스를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주정부에 내는 세일스 텍스가 있고 아마 6.25%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카운티가 이제 그 위에 더 얹는 이제 세일스 텍스가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마 0.25%가 그럴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시티에서 가져가는 세일스 텍스를 그 위에 더 얹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시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올리죠. 프로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유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많은 캘리포니아 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연금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그들은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금 주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세금을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한 정당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법이고, 다른 정당은 그 지출을 줄이자, 필요 없는 지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버짓을 밸런스하자, 이 예산을 지출과 이 수입을 맞춰 나가자, 적자 재산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중산층 유권자들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또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사실 약간 부자들에게만 그럼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그분이 2년 전에
대선 그 캠페인 할 때부터 계속 하셨을 말씀인데 당신의 수입이 40만 불 이상이면은 이하면은 여러분의 세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이 수입이 40만 불이고 부부일 경우는 아마 45만 불인가 막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다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기업들은 세금이 올라가면 또 다른 모양으로 그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뭐 물건값을 올린다든지 혹은 월급을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이제 증가가 되죠. 그런 식으로 볼 때에 사실은 이게 뭐 여러분 얼마 이하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그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 올라간 나의 지난 몇 년 동안 올라간 수입이 사실은 더 줄어져 있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그런 것을 깊이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예산안을 내놓고 사실 이제 이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건 것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들이 있는 그 이 은퇴하신 분들,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그 유권자들의 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우리 정당은 절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소셜시큐리티와 그 메디케어를 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정당은 깎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한 그 개인 그 대학 학자금에 대한 그 국가가 탕감을 해주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그 빌려간 돈을 갚을 때에는 국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국가가 빌려준 돈이니까 수입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탕감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예산에 관한 것은 의회가 할 일인데 대통령이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행정명령으로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가의 돈으로 혹은 세금 그 텍스페이어들이 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자금을 탕감해 줌으로 해서 그들의 젊은 사람들의 표를 확보하고 이 메디케어 이런 거, 이 소셜시큐리티 같은 것을 자꾸 이제 다른 정당은 여러분 정당 이 혜택을 깎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공화당은 지금 이 받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텍스를 많이 내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이 은퇴할 때는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구도적인 개혁을 하자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이 정치의 구단인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아주 그 사실 뭐 캠페인할 때 정치적인 이게 스피치를 할 때는 아주 말을 쉽게 해야 되거든요. 국민이 탁탁 알아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아주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국방 예산을 올렸다. 그런데 얼마 올렸냐면은 3.5%, 3.2%인가를 올렸어요. 근데 그 사실은 작년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6, 7%가 더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깎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늘린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니거든. 근데 또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 평생 정치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 정치 구단이죠. 나는 정치 기술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또 같은 예산을 보면은 국방비는 3.2% 올리고 우리가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게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산은 19%, 15% 이런 식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과 공화당 원내 하원 의장과
이제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예. 네,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2024년 대선이랑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희 세금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이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리고 세금이 이게 뭐 나는 40만 불 이상 못 버는데 뭐 그래서 나는 세금에 그 부담이 늘지 않을 텐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까 설명한 대로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세금이 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세금이 인상된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부분적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는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있는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그 이 우리가 말하는 엔타이틀먼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국가의 경제 규모는 커져가야지 적어도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경제 규모를 늘리기 위한 growth를 하기 위한 이 늘리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발표한 그분의 행정부 예산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pure redistribution. 완전히 그 재산의 재분배를 위한 예산이다. 이것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겠다. 재산을 재분배할. 부의 재분배. 국민의 한 부분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걸 다시 분배시키는. 그런데 이것을 그 국가가 많은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나눠주면은 국민들은 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좀 염려스러운 것은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정부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재산의 재분배는 이거는 사회주의 생각이다. 예, 이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까지의 미국의 이 가치관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동떨어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판단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받는 거에 아무래도 계속 익숙해지면 사실 경제 성장 자체에도 좋지는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것도 해줘 왜 안 해줘 사실은 정부는 그런 것을 해줄 만한 역할 재력도 없고 다른 국민들에게서 그것을 이제 거둬들이지 않는 한은 스스로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를 자꾸 이런 식으로 높여놓는다는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개혁이 필요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대화한 얘기는 사실 30분 동안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다른 생각을 뭐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가능하면은 스스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은퇴에 관한 것들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방송은 미주 복음방송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문제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좀 알려주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